자, 일단 즐거운 토요일이다, 그지? 월급반 친구들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둘 다 꼭 오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공지합니다. 오케이? 월요일에는 풀 개념 설명 3시간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개념 설명 쭉 3시간 내내 하는 거야. 문제 풀 있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너네 풀고 내가 풀고 이런 게 없어. 개념 설명 쭉 가는 거야. 겁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될 거야. 알겠지? 중간에 쉰 시간 정도는 끊어서 해줄게.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금요일은 질문 플러스 질문 쌓였을 거 아니야. 맞지? RPM이나 뭐 고쟁이든 개념원이든 풀었을 때 쌓인 질문 하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어제 오신 분은 알겠지만 모의고사 문제 프린터물이 나갑니다. 알겠죠? 한 7문제 내지 8문제 나가는데 그거 단체 풀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 자, 시작해볼게. 2분계. 자, 일단 미분계수를 시작하기 앞서서 미분계수를 설명하려면은 일단 미분을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미분의 도입부에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fx가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뭐 U자 모양으로 생겼죠. 요렇게. 맞죠? 이때 우리 여기 위에죠. 2,4에서 접선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알겠니? 즉, 이 접선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이때 m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게 미분이야. 알겠습니까? 이때 m에서 기울기를, 그러니까 x는 2에서 x는 2에서 기울기를 우리는 f'2로 표기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f'이라는 거는 x가 2에서 접선 기울기를 의미를 하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f'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미분을 하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우리한테 빛과 소금 따뜻하게 이제 해주는 거, 미분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 뭐야? 미분법을 개발한 친구들이지. 미분법으로 미분을 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미분을 좀 힘들게 하는 방법. 오늘 배울 거야. 미분, 계수, 정의 또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 힘든 거야. 이건 밑에 거는 힘든 거. 실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미분할 수 있는 루트를 배우겠지만 100에 100명은 다 미분법 씁니다. 왜? 밑에 건 힘들거든. 그래서 미분을 만들어 주신 뉴턴과 라이프니츠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 너네는. 이건 밑에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의 아버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여러분들한테 미분법을 알려줬다는 거는 너네들 수학 공부하기 참 편하게 해준 거지. 자, 미분법 한번 보고 갑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가르쳐주면 금방 따라해요. 자, x 미분하면 1입니다. 2x 미분하면 2입니다. 3x 미분하면 3이에요. 4x 미분하면 4입니다. 당연해. 왜? 미분이라는 건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야. 기울기가 일정한 친구들이지 1차식은 왜? 직선이거든.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분해봐야 기울기가 남는 거지.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ax 미분하면 a가 되는 거죠. 되지? 자, 그리고 x제곱 미분하면 2x입니다. 2x제곱 미분하면 4x입니다. 자, 그러면 10x제곱 미분하면 20x입니다. 느낀 바가 있을 거야. 얘가 내려가면서 곱해지고 있구나. 오케이?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a의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면 an x의 n-1이 된다. 얘가 내려가면서 곱해지는 거야. 얘가 내려가면서 곱해지고 지수는 1 내려가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야. 아, 미분을 했더니 차수가 내려가네?
맞지? 미분을 했더니 차수가 내려가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게 미분의 목적성이기도 해.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한 함수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2차 함수로 3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미분을 한다는 거는 더 낮은 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뭐 미분을 할 때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살펴보자.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요. 내리면서 곱해져 6x제곱, 내리면서 곱해져 8x. 얘는 미분하면 1이야. 상수는 미분하면 0 됩니다. 이유는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이거든. 미분해봐야 0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 미분법은 기본적으로 전개된 형태일 때만 지금은 미분할 수 있다. 전개된 형태가 아니면 그 형태에 맞는 미분법들을 써야 돼. 가령 곱해져 있으면 곱함수 미분법, 분수함수면은 분수함수 미분법, 합성이 되어 있으면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고. 일찍 다닙시다. 일찍. 방학했어 안 했어? 방학했잖아, 그지? 일찍 다니자고. 자, 해서 미분법들은 기본적으로 전개된 식만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보자. fx를 미분을 하면은 얘는 2x가 되는 겁니다. f'x가 2x. 이때 f를 우리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부르지. 맞지? 함수라고 부르지.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앞으로 f'으로 표기를 할 거고 이 친구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를 거야. 도함수. 자, 다시 얘기하면 f가 함수면 미분한 함수는 도함수라 부를 거고 또는 y는 x제곱이 있을 때 얘를 미분했다는 표기로 y'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해서 y를 미분했으면 y' 표기를 해주고요. 자, x제곱 미분하면 뭐다? 2x다. 2x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f'E는 x에 뭐를 대입을 하면 되느냐? 2를 대입하면 되거든. x에 2를 대입하면 f'E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4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자, 이때 이 f'E를 뭐라 부르느냐?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봐봐. f2는 4잖아. f2는 4잖아. 얘는 뭐야? 함수값이야. fx가 함수고 대입한 게 함수값. fx를 미분한 게 도함수. 도함수에 대입하면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뭐다? 도함수 값 같은 친구야.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함수에 미분된 친구 두 친구가 등장을 했다. 오케이? 세훈아 책 봐야 아무것도 없다. 칠판 봐라. 자, 다시 얘기하면 fx가 함수고 미분하면 도함수야. 되지? 족보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요거 위에 족보도 있고 밑에 족보도 있어. 알겠니? f라는 게 함수고 이 친구 미분한 게 도함수. f에다가 x에 숫자 집어넣은 거는 함수값. x에 여기 도함수 x에 숫자 집어넣으면 도함수 값. 도함수 값이라 안 하고 앞으로 미분 계수라 부르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분 정의를 해주면은 a에 x에 n제곱을 미분을 하면 얘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지고 지수가 1 빠진다. 다시 한 번 더 봐라. 2x 세제곱 미분하면 3이 앞으로 곱해지면서 6 그리고 x제곱 지수가 1 작아지지. 2가 앞으로 곱해지면서 8 지수가 1 작아지는 거라고. 오케이? 이때 1차식은 개수만 남기면 됩니다. 1차식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기면 돼. 이유는 미분이라는 거는 접선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자, 미분 이해됐어? 자, 예시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 자, 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쌤이 대표적인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예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차 함수에서 쌤이 여기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어디서? x는 1에서. x는 1에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알겠니? 자, 접선 기울기는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x는 1에서 접선 기울기는 f'1이다. 오케이? 매칭되지? 그러면 이 친구를 미분한 거에다가 x에 1 대입하면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나오는 거라 이런 말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f'x는 3 내리면서 1 까고 2 내리면서 1 까고 지수를 1씩 까는 거야.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5에 8 나오지? 맞지? 8.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보자. 자, 요번엔 x가 3일 때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미분한 거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3 대입하면 기울기가 이제 6이 나온다고. 매칭됐어?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우리 뭐 구하고 있니? 기울기 구하고 있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배웠어. 첫 번째 방법을 배운 거야 뭐야? 도함수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맞아. 도함수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도함수에다가 대입 안 해도 접선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 두 번째 방법도 조만간 완판으로 배우게 될 거야. 두 번째 방법은 기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야. 기울기를. 잘 봐봐. 여기 가면 안 돼. 어머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여기에 어제 링크 보내줄 거야. 몇 시 몇 분 딱 보세요 라고 하고. 자, 여튼간에.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보이지? x가 2일 때 접선 기울기가 4였지? 맞지? 요 길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가로 길이가 기울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지? 얘가 6이었을 거야. 맞지? 좌우 대칭이니까 가로폭이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3차 함수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야. 2, 4, 8 맞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도 기울기는 나온다는 거야. 이런 부분도 이제 배워나갈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오늘은 위에 거 배운 거야. 어떻게?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는가?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하나 배웠어.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샥 지울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 뭐야? 미분은 뭐를 구하기 위함이다? 기울기 구하기 위함이다. 접수했어. 미분은 기울기 구하는 용도다. F'이라는 거는 X에 숫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자, 원론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미분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먼저 했어. 뒤에 거 먼저 했어. 얘가 쉽거든.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한 식을 뭐라 부른다? 도함수라 부릅니다. 알겠지? 도함수의 x좌표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 알겠니? 기본적인 거 알아냈고. 그러면 원래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미분 계수 정의 방법으로 미분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한 미분. 그래서 얘가 지금 원래는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 답안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일단 얘네 두 개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3차 함수를 한번 3차 함수란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위에 좀 두 개를 정의를 할 건데, 자, 이 두 점 좌표를 x1, y1
x2, y2라고 하자. 오케이. 이때 두 점을 연결을 이렇게 샤브지게 했다. 얘가 x1이고 얘가 x2잖아. 이때 둘 사이 간격을 뭐라 부를 거냐면 델타 x라고 부를 거야. 글씨가 안 예뻐서 조금 다시 지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델타 x, 세모 x 되지? 세모 x 이거만큼. 그러면 델타 x는 x2 빼기 x1이다. 됐죠? 어렵지 않지? 정의한 거야. 다음 세로 길이는 y2 빼기 y1이 되니까 사이 간격이 요만큼을 델타 y로 표기합니다. 델타 y. 델타 y는 y2 빼기 y1입니다. 자, 이때 델타 x를 x 변화량이라 부르고 델타 y를 y 변화량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두 친구를 나눈 거 흔히 통상적으로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평균 기울기이자 AB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 이 성분 기울기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성분 기울기를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평균 변화율 또는 기울기, 평균 기울기. 이해되니? 예를 들어 볼게. 가령 fx가 x제곱이 있어. 자, 구간이 1에서 4까지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쉬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라고요. 됐습니까? 간단하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자 평균 기울기입니다. 이때 이 B포인트가 점점점 A로 다가가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두 친구가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럼 엄청나게 가까워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지. 그게 뭐다? 접선 기울기. 알겠니? 즉 리미트 시킨 거야. 보낸 거야. x9고 너 x1한테 다가가. 둘이 만나 라고 보낸 거지. 그럼 얘가 점점점 다가가면 엄청나게 가까운 두 점 사이 기울기는 뭐다? 접선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보내면 이 친구가 뭐다? 접선 기울기다. 또 뭐라 부르느냐?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고,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분계수라 정의를 할 거야. 자, 미분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출발합니다. 평균 변화율을, 이 간격을 두 놈을 만나게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흔히 얘가 f'x1이 되는 거야.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는 기울기고요. 오케이? 근데 그 간격이 점점점 어떻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간격을 0으로 만들었을 때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자 우리는 접선 기울기라 부른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 정의가 됩니다. 자, 웨이폼 한번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애 있어요.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야. 간단하지? 리미트가 없어. 기울기잖아. 그냥 기울기라고. 리미트가 없으면 그냥 기울기야. 됐지? 근데 x를 어디로 보내면? 2로 보내면 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지. 일치해버리지. 즉 기울기인데 얘들아, 기울기인데 얘가 0분의 0 꼴이 되면은 뭐다? 순간 접선 기울기이자 접선 기울기이자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즉 리미트 x를 2로 쌓아주면 얘가 0분의 0 꼴이 됐지.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면 f'이라고. 이해되니? 이때 도착 지점이 어디야? 이거든. 그래서
프라임 D인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목적지라는 거. 아저씨, 안 돼요. 너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어? 아직 안 죽었어. 10년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육개장 먹으러 부를 수도 있다. 쌤 소환하면 와야 돼, 알겠지? 마지막 소환장에 누워줘야 됩니다. 자, 뭔 소리야? 자, 여튼간에 이 중에 말이야. 너네가 졸고 힘들어하면 쌤 에너지가 지금 다 빠지면 D타임 애들은 수업을 어떻게 듣겠니? 잘 생각해야 돼. 너네가 힘들게 하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거고, 너네 깨우는데 에너지를 쓰면은 너네 D타임, D타임 애들은 지옥이 펼쳐져. 어제 쌤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팅이가 갔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수업하다가 쓰러질 뻔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마팅이 가면 안 돼요, 얘들아. 알겠어? 쌤이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더라고. 난 좀 쉬다 하면은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영상, 원방 영상 봐봐. 마지막에 진짜 꺾인다. 그냥 에이씨 못하겠다 하면서 휴전하셨었어. 자, 정신 차리고 가보자. 이거 처먹여놨더니 졸고, 그지? 굶겨야 돼, 굶겨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어. 먹으면 졸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안 먹어야 돼. 먹고 잘하고. 알았어. 자, 다시 얘기하면 미분계수 정의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본적으로 기울기 꼴이 돼야 돼. 기울기. 거꾸로 읽어도 기울기다, 그지? 기울기, 스위스, 기러기 이런 거 있다, 그지? 자, 여튼간에 이 기울기인데 0분의 0꼴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이해되지? 0분의 0꼴 기울기면 무조건 미분계수야. 근데 목적지를 잘 봐야 돼. 목적지가 x가 2로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2가 아니야, 얘들아. 괄호 안이 어디로 가는지가 목적지다. 무슨 말인지 봐라. 자, 일단은 기울기가 되려면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되지?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맞지? 기울기야. 근데 얘가 0분의 0꼴 됐지? 순간접성 기울기야. 순간접성 기울기니까 미분계수라고. 됐지? 목적지가 어딘데? 2 있으면 호구된다고. 알겠지? 2가 아니라 뭐다? 3이다.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괄호 안이 어디로 가는지가 목적지입니다. x가 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둘째, 얘는 기울기 꼴이 돼야 됩니다.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웨인폼을 적어주면 미분계수 정의 적어줄게.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미분계수 정의입니다. 알겠죠? 이때 a 자리에 x를 집어넣은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도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도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얘가 도함수 정의. 됐지? 기본적으로 분자에 f가 2개 있어야 되고 분모는 그 f 안에 괄호의 차가 분모에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분자의 f가 만약에 1개뿐이라면 왜 1개뿐이었을까? 뒤에 친구가 0이었기 때문에 안 적을 수는 있어. 알겠지? 그래서 FA가 만약에 0이면은 요것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걸 몇 가지만 볼게. 토요일이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알차게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월요일에 3시간짜리 수업할 때 또 알차게 나가야 되니까 지각 없도록 합니다. 월요일 인원들은 지각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자, 봅시다. 예제 몇 개만 들게. 첫 번째.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해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F'1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 2개월만 지나면은 F'1이야 1초 컷 돼야 돼, 그지? 그런 상황의 시기라고 보면 돼. 정의 그 자체야. F가 하나뿐인데요 라고 하면은 0이었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걸 미리 계속 강조합니다. 봐봐, 분모가 0됐지. 그럼 분자가 0되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그러면 F1이 0인 거는 당연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F1이 생략됐을 뿐이야. 그래서 0이었기 때문에 생략된 걸 내가 살려줄게. 0이니까 다시 적어줘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F'1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봐도 F'1이야는 당연한 거야, 얘들아. 요걸 만들어주고 자시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덜 된 거야. 알겠니? 이해가 덜 된 거야. 알겠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이번엔 2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숙련 과정을 겪으면 얘는 2분의 1 F'2야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얘가 2가 생겼어요. 원래는 X 앞에 뭐가 없어야 맞을 거 아니야. 맞지? X 앞에 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2로 묶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X분의 FX. 얘는 X도 한 개고 분자도 한 개네. 오케이? 뭐가 생략된 거야? F0가 생략된 거야. F0. F0가 0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친구.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가 0 돼야 돼. 그러면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뒤에는 제로가 생략된 거고, 요거 뒤에는 F0가 생략된 거라고. 생략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F'0 내가 당연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요것만 봐도 F'0가 돼야 돼. 근데 또 요거 만들어주고 앉아있으면은 옆에서 보고 좀 속이 터집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거든, 이 식 자체가. 알겠어? 다시 얘기하지만 분자에 F가 2개 있어야 되고 분모에는 블랭크 안에 차가 와야 돼. 블랭크 안에 차가 와야 돼. 알겠지? 그래야 기울기야. 근데 F가 하나 없다는 거는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F'0가 되는 건 당연하다. 됐지? 둘째, F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F 앞에 개수가 있으면은 걔네들은 보통 짝지가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자, 리미트 4fx 빼기 x제곱 f 2 x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진짜 이 숫자가 못생겼네. 그치? 자, 지금 보시면은 f 앞에 숫자나 문자가 달려져 있어. 문자가 달려져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타입이야. 이 친구는 기억해라. 얘네 둘이가 커플이 아니야. 알겠지? 얘네 둘이가 짝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이렇게 짝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고. 이런 짝지가 아니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짝지가 아니라고. 얘네들은 짝지가 아니야. 이 타입은 보통. 이유를 따져준다면 나중에 곱의 미분법을 배울 때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은 이 친구는 서로 짝이 아닙니다. 서로 잘못된 만남이라고. 헤어져야 돼.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야 돼. 다른 친구 누구 데리고 오냐면 2를 한 개에 대입하면 4F2가 나오지. 맞지? 이 친구를 한 번 더 했다가 빼. 한 번 더 했다가 빼면은 새로운 짝지들을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새로운 짝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짝짓기를 할 땐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짝짓기를 해. 얘네들이. 오케이? N극과 S극, S극과 N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해되지? 새로 짝짓기를 해줘야 F는 짝을 만나.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서로 이어질 수 없는 짝입니다. 억지로 안 맞는 짝을 이어 붙이면 결국 떨어져, 얘들아.
알겠어? 인생에서 느끼는 경험담이야. 알겠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 처음 만났지, 일주일 만났지. 여자랑 성격 안 맞잖아, 그지? 만나면 안 돼, 얘들아. 너네는 이제 혈기왕성해서 이제 그거 평생 맞출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네가 보기에 쌤이 성격이 되게 유한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지? 아마 쌤이 한 1년 정도 수업했으면 금방 알 거야. 뭔 소리야. 여튼간에 개소리는 다음에 하고. 여튼간에 짝이 아닙니다. 두 개 짝짓기 다시 하자. 짝짓기 잘못하면은 발라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F2로 묶습니다. 마이너스 F2로 묶을게. 짠! 됐죠? 보이죠, 이제? 뭐가 보입니까? F'이 보이지, 여기 이제? 맞지? F'이. 4F'이. 얘는 약분되잖아. 맞죠? 그런 다음에 X를 2로 보내줘야 돼. 약분을 했으면 보내주는 거야, 얘들아. 리미트는 보내줘야 끝나. 이거 꼭 물어본다. 이래 해놓고 물어본다. 선생님, 이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다음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보내주니? 대입해서 보내줘야 돼. 요거 4. 이렇게. 보내줘야 돼. 알겠지? 자, 해서, 미분계수 정의꼴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관련 문제 한 마리만 좀 풀고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 자, 페이지는 62페이지. 61부터 갈까? 자, 61페이지 한 마리, 두 마리만 하자. 얘들아 집중해야 돼. 뭐 졸면서 들으면 뭐 너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남는다 얘들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일단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 아까 했다. 뭐야?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이거 자주 물어본다.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요렇게 그러면은 뿅뿅 계산하면 64 빼기 1인가 요렇게 얘는 0이고 해서 계산하면 7 나오잖아. 21? 21 나오잖아. 21 되지. 평균 변화율 20일 나왔어. 그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야들아, 미분계수 구하는 거 아까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 두 가지 있다고 했어. 맞지?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뭐야? 미분법. 미분법 쓰면 되잖아. 요거 미분하면 뭔디? 요거 미분하면 뭔디? 자, 요거 미분하면 F'X는 미분하면 3X제곱 요렇게 미분하면 그러면 거기에 A 대입하면은 F'A는 3A제곱이 되는 거지. 미분계수가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알겠니? 자, 해서 얘네들이 갖게 되는 A값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자, 용어 정리 좀 할게. 잘 봐. 뭐라 그런다? 도함수. 눈 떠 이 새끼야. 도함수. 서로 번갈아가는 사람 처음 만난다. 자, 요건 미분했다는 도함수 기호입니다. 읽을 때 위에서 밑을 이거 dy dx다. 분수 아닙니다. 상징적인 모양일 뿐이야. 알겠어? 상징적인 모양일 뿐이야. 약분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호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있는다.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기호입니다. 되지? 또는 f'x 도함수 같은 기호다. 그리고 dfx dx 요것도 미분했다는 기호입니다. 다 같은 기호다. 알겠죠? 같은 기호야. 그러면 여기에 1에 붙으면 미분 계수지. x가 a일 때, x가 a일 때, x가 a일 때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간단하지? 일단 기호만 살짝 살펴봤다. 생수 안 따봐.
자, 그러면 미분 계수를 미분법으로도 미분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소수령으로 한 번씩 시킵니다. 뭐 미분계수 정의로 미분해주세요라고 시킨다고.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로 미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미분법 봅시다. 기원아 듣고 있는 거 맞지? 그지? 맞지? 팔짱 끼고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잠시 눈 붙인 거 아니지? 그렇지? 자, 두 번째 F'A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분계수 정의를 씁니다. 미분계수 정의는 요걸 써도 되고요, 얘들아. 요걸 써도 되고요. 마스터가 좀 되시면은 얘를 요걸 써도 됩니다.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왜? 기울기, 목적지 A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많이 익히면 아, 요거랑 같은 식이구나 하는 게 자유자재로 써지면 돼. 쌤은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쓸게. 자, fx를 밀어 넣습니다. 미분계수 정의로 미분하는 방법 하고 있다.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만 남네. 훨씬 편하지.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 a 대입하면 이렇게. 자, 띵띵띵 a는 루트 7. 서로 같게 되는 순간에 a가 보여라고 시켰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당구장 표시 하나 찍고 넘어갈게. 당구장 표시 하나 찍읍시다. 중요한 거 배웁니다. 중요한 거 배웁니다. 보통 학교 내신에서 뭐 물어보냐면 평균 기울기랑 미분계수랑 같게 되는 기점을 물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곡선이 이래 있으면 평균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가 같게 되는 기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보통은 이거 자주 물어봐. 근데 2차 함수는 그 지점이 조금 특별해.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 버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순변이랑 평변이랑 같게 되는 기점이 심플하고 중요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작년에 나랑 수업했던 애들은 다 본 내용일 겁니다. 자,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오케이.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 B. 됐죠? 이때 A, B를 연결하면은 기울기가 만들어지지. 오케이? 이때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기점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본 적 있죠, 그지? 그러면 이 기점을 P라고 부르면 이 기점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중점이다. A점의 X좌표가 알파고 B점의 X좌표가 베타다라고 하면은 이 B포인트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사실이지. 알겠습니까? 이때 한 개 더 추가를 해주면은 이번엔 진곱 아니니까 한 개 더 추가할게. 여기서 접선을 긋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정도 X좌표가 같아. 이 X좌표, 요 X좌표, 요 X좌표가 같고 Y좌표는 길이가 같습니다. 사이 간격이 같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살대 모양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밑에 90 몇 번이니 요거? 7번에 적용을 해볼게. 97번에 적용을 한번 해봐. 자, 1에서 A까지
봐봐요. x는 1에서 x는 a까지 평균 변화율과 x는 2에서 순간 변화율이 서로 같대. 그러면 요거 얼만데? 3이지. 맞잖아? 맞죠? 문제 그대로잖아. 1에서 a까지 평균 변화율과 2에서 순간 변화율이 같대. 그러면은 여기가 2가 중점이고 1이면 얘는 3이 돼야 맞겠지. 그래서 답 A는 3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 맞죠? 언제만 쓸 수 있다? 2차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다. 되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한양대인가 입학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되죠. 다음 필수 2번. 자, 필수 2번에 두 문제. 필수 2번에 두 문제 63페이지 한 문제만 하고 또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요. 아, 힘들다. 발가락도 아프고 지금 힘들다. 자, 뭐 할까? 남반은 안 적을게. 아, 잠시만. 한번 조사 조금만 할게. 자, 어제 엊그저께 물어본 것 같은데 2학기 기하 인원, 기하 규민, 승우, 세원, 간우, 도윤, 성아. 자, 이름 호명 안 한 사람 없죠? 규민아, 너 기숙사에서 무슨 요일에 나오지? 금요일에 나오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좀 같이 보고해 줄 사람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기하 신청한 2학기 때. 아, 재은이 맞다. 승기, 용준이는 안 해도 1등급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연서, 여학생은 맞네. 은수도 있네. 등등등 채워넣어야겠네요. 수업 시간 확정 났습니다.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입니다. 다른 학원 부딪히면은 다른 학원 조금 요번 한 번만 조금 빼는 방향으로 한 수밖에 없어. 한 3 부딪힌다 하면은 다른 학원은 3주만 빼. 3주 동안 개는 설명 빡세게 해줄게. 알겠지? 어쩔 수 없다. 다른 요일 시간대가 아예 안 나잖아. 우리가 기숙사 인원이 메인이야. 그러면 금토일에 수업을 깔아야 되는데 토일에 미적원이 있어. 맞잖아. 미적원 내신 대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토일에 기하를 깔면 어떤 일 생기겠어? 수업 듣고 집에 가고 수업 들어와야 돼. 그건 너네 힘들잖아. 맞죠? 힘든 거 플러스 나도 수업이 더 이상 느리는 게 힘들어. 저번에 오전 수업 한번 개설하니까 D타임 때 서있기가 힘들더라. 얘들아. 농담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시간표더라고. 와, 그렇게 치면은 이지영 그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 같아. 12시간 수업한다길래 나도 따라해봐야지 하면서 12시간 딱 깔았는데 바로 달 날아가더라고. 사람이 할 게 못돼. 여튼 간에 금요일 마지막 타임 그때뿐이니까 조금 시간이 부딪히면 딴 학원 한 3주만 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번 2학기만 조금 양해 좀 해줘. 알겠지? 다른 방법이 아예 없더라. 그냥 부딪히는 인원들이 있더라고. 몇몇 그런 친구 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자, 일단 기하 공지는 했고 자, 일단 봅니다.
미분계수 정의지 생긴 게 그지?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태우야 가지마 알겠지?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와야 돼. 근데 분모에 h뿐이지. 그럼 여기에 뭐 곱해줘야 돼? 2 곱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2 곱하고 2 곱해주면은 이제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된 거야. f 프라임 뭐다? a가 된 거지. 곱하기 2.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지운다. 지우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야 감동도 있겠지. 괄호 안의 차가 분모에 왔죠? 맞지? 그러면 얘는 뭐다? f 프라임 a다. 맞죠? 얘는 뭐 이 f 프라임 a였겠지만 자, 얘는 괄호 안의 차가 분모에 와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 2가 있어야 되겠지? 2h니까. 그러면 2를 곱해주고 곱해주면은 2f 프라임 2f 프라임 a. 깜짝 놀랐네. 되지? 됐죠? 이것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2 그냥 살짝 넣을게. 자, 셋 다 각각, 그지? 맞죠? 좋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들어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지금 미분 정의를 보시면 다 뭐가 붙어 있어? 리미트가 붙어 있지. 리미트가 붙어 있다는 건 좌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좌우극한이 항상 같냐는 거지. 좌우극한이 항상 같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안 같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고 같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라는 거지. 우리 첫날 수업 때 얘기한 것 같다. 자, 지금 우리 큰 그림을 그려왔어. 여태 거 극한 존재성 했지. 그림이 끊어지면 안 됐었지. 이거 안에 뭐가 있어? 연속성이 있지. 그림이 구멍 나면 안 되는 얘기 했었지. 그러면 연속 안에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미분 가능성은 꺾이면 안 돼. 뾰족하면 안 돼. 왜? 뾰족하면요, 얘들아, 어떤 일이 생겨? 좌측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랑 우측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가 다르게 되는 거지.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첨점이라 부릅니다. 자, 한글로는 뾰족점이라고 부르고요. 뾰족점. 영어로는 엣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우린 첨점 또는 뾰족점으로 부를게. 자, 첨점에서는 좌미분, 그러니까 좌측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를 좌미분 계수라고 하고 우측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를 우미분 계수라고 해. 좌미 우미가 다르면은 미분 불가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뾰족하면 미분 불가입니다. 알겠니? 미분이라고, 미분. 그러면 언제 미분 불가가 되고 언제 미분 가능이 되냐라고 하면은 미불은 보통 뾰족한 지점이 생기면 미불인데 끊어져도 미불이야. 구멍 나도 미불이야. 알겠지? 그러면 미불이 언제 발생하냐면 절대값이다. 절대값 씌우면 보통 그림이 접혀 올라가면서 뾰족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림이 접혀 올라가면서 얘를 접어 올리면서 뾰족점이 발생하는 거지. 보통은. 던지면 다치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미분 불가 파트에서는 메인 수식이야. 알겠어? 절대값이 메인 수식이다. 절대값이 뭐야? 뾰족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친구는 보통 어떤 친구냐? 스무스 펑션이라고 해. 매끄러운 곡선. 노래도 있지. 매끈매끈해. 그런 노래 있지. 그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친구 미분 가능이다. 보통 미분 가능인 친구는 다항함수는 all 미분 가능. 근데 미적원에서는 뭐만 다뤄? 다항함수만 다뤄. 미적원에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다룹니다. 그러면 다 미분 가능인 친구 준다고. 그러면 언제 미분 불가다? 절대값이 있거나 또는 조건부 함수를 주겠지. 끊어지게끔. 그렇게 하면은 미분 불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좌미 우미가 같다는 게 얘가 존재한다는 말인 거야. 극한값이 존재했대. h가 0 플러스면은 잘 봐. 중요하다. h가 0 플러스면 얘가 a 플러스 꼴이잖아. 맞지?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우미분 계수랑 마이너스면 좌미분 계수가 같다. 우미 좌미가 같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 미분 가능이란 말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미분 계수 정의가 존재하면요 뭐다? 미분 가능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밑에 거는 미분 계수 정의냐라고 하면은 너야. 이게 핵심이다. 밑에 건 미분 계수 정의가 아니야. 미분 가능일 때 세 개가 같은 거야. 미분 가능이면 이 세 개가 같게 되는 거지.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셋 다 다른 겁니다. 이유를 소개해 줄게. 이유를 잘 봐. h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이 친구는 무조건 a보다 커. 맞지? 무슨 얘기야? 우미분 계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우미분 계수 정의야. 얘네 a보다 무조건 크잖아. h가 뭐가 오든 간에 h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간에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간에 얘가 제곱해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a보다 무조건 큰 거야 얘는. 얘네. 해서 얘는 f'(a) 플러스 즉 우미분만 나타내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만약에 대표적으로 V자 모양에 해당하는 절대값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우미분 계수가 A가 1이라고 하면은 얘는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니? 가능 안 해. 그러면 봐봐.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거는 존재 안 하는데 얘만 1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얘들아 A라면은 위에 거는 좌미 우미가 다르기 때문에 없다가 되는 거고 얘만 우미분 계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미분 가능이란 말인데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미분 계수만 있다는 말인 거야. 얘는 우미분 계수만 얘기하는 거야. 왜? 방향성이 하나만 나타내기 때문이지. 근데 마지막 건 어떻냐면은 방향성이 양방향이야. 요렇게 다가와. 맞지? 양방향이야 얘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타입이라고 봐야 돼. 알겠니? 지금같이 절대값 그래프가 대칭 그래프면은 여기서 떨어진 정도가 만약 같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서머리 요약할게. 이 내용은 내신에서 나오면 보통 변별력이고 고난도 문제입니다. 지금 100% 개념 정리를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요약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 자, 미분 계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좌미, 우미 둘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돼? h가 0 플러스일 때 0 마이너스일 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를 일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방향이 하나만 남는다. 하나만 남은 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양방향으로 사이드가 들어오게 되는 친구는 미분 불가일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미분 불가일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미분 불가면 얘는 없지만 얘네 둘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은 다르다는 것 정도 인지를 해야 돼. 알겠니? 다르다. 만약에 미분 가능이면 셋 다 뭐다? 같은 거다. 미분 가능이면 셋 다 같은 거야. 봐봐, 책에. 62페이지에 보면 F'1이 1이라고 나와있지. F'A가 1이라고 나와있지. F'A가 1이라고. 맞지? 문제에 F'A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야. 만약에 F'A가 1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만약에 얘가 없지?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답을 적을 수가 없어. 답을 아무것도 못 적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네들은 답을 적을 수 없는 친구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해볼게. 자,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기니디 문제 내신에 잘 나온다. 참고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신에 기니디 문제 나왔어요. 출제율이 엄청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거에서 작년에 본 거 같고요. 재작년에 딴 학교에서 본 거 같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와 좌미분계수 정의와 우미분계수 정의와 평균 기울기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알겠지? 속지 않고 대답 잘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봐봐. 쌤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 했어? 미분 불가를 일으킨다고 했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를 적어 올리면은 미분 불가가 몇 개 생기겠니? 3개 생기는 거 체크가 되지, 그지? 맞지? 보통은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뭐를 만들어낸다? 미분 불가를 만들어내.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X축과 만나면 항상 미분 불가를 만드냐 하는 부분이야. 항상 만들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 조심스레 지나가면 돼, 조심스레. 엄마한테 안 들키려면 이제 뒤꿈치 들고 살살살 끼어가서 이제 살짝 나가면 되잖아, 그지? 얘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절대값에 들어간 친구가 만약에 단일근이 되어 있으면 미분 불가야. 그냥 용감하게 뚫고 지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근데 제곱이거나 세제곱이거나 네제곱이거나 중근 이상의 근을 가지면은 뭐다? 미분 가능이 돼버려. 알겠니? 자, 접한다는 표현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지.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지면 접하게 되는 거고, 그런 친구는 부드럽게 지나가기 때문에 물론 제곱이면 튕기고 세제곱이면 올라가고 네제곱이면 튕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중근을 가지면은 미분 가능이 됩니다. 이 얘기를 잘 봐. 새로운 얘기로 이어줄게. 우리 저번 주에 요거 했어요. 요게 있어. 끊어졌잖아. 맞지? 요거 연결시키려면 뭐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 성아 힘내. X 너가 힘들면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선생님을 봐. 성아가 딱 생각을 해봐. 우리 선생님 조금만 더 괴롭히면 쓰러지겠네 하면서 호호호 그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알겠지? 같이 가지 말자. 같이 살자. 자, 얘가 1에서 끊어져 있잖아. 뭐 곱하면은 연속이 된다고 했어. x-1이지. 맞지? 이거 까먹은 친구들 없죠? 맞지? 정근선이 생겼어. 그러면은 한 개 곱해서 돼? 안 돼? 안 돼. 몇 개 곱해야 돼? 적어도 2개 이상 곱해야 돼. 기억나? 요 얘기도 했다. 자, 이제 오늘은 뉴 버전이 들어갑니다. 뾰족한 친구가 있어. fx는 뭡니까? 미분 불가입니다. 알겠지? 미분 불가잖아. 맞잖아. 이 친구한테 x-1을 곱해주면 뭐가 되냐? 미분 가능이 됩니다. 알겠죠? 새로운 내용 추가됐다. 자, 이건 연속 버전, 얘는 미분 버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 불가잖아, 얘들아. 1에 돼 있으면 미분 불가잖아. 맞지? 근데 x-를 하나 더 곱하면 뭐가 된다? 미분 가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조선시대 수능 문제 한번 보고 가자. 봐봐. 자, 절대값
fx가 있어. 이 친구는 3차 다항식이래. 얘가 미분 가능이다. 야, 이거 지금 수능에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풀 거야. 자, 봐봐. 일단 조건은 하나 줄게. f 1은 0이다 하나 줄게. 하나 주고 최고차 개수도 줄까? 2 이렇게 줄게. 뭐 f0는 이라고 물어볼게. 자, 이 친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거의 중필급 문제. 그냥 너네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겁나 쉽다. 절대값이 있지. 근이 있지. 맞지? 그러면 근을 한 개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몇 개 가질 건데 못해도 두 개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두 개 가졌다고 쳐. 그럼 문제가 있지. 나머지 한 놈이 외톨이네. 외톨이잖아. 이거 1을 가집히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뭔데? 끝이야. 지 혼자 3개 가집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2니까 이렇게. 따라서 fx는 2의 x-1의 세제곱. 이게 첫 번째 수능 개념이었어. 오케이. 답은 마이너스 2 하고 끝나고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을 안에 있는 친구는 혼자면 사고 쳐. 되지? 미분 불가야. 혼자면 사고 쳐. 그래서 뭐 해줘야 돼? 2명 이상 다니세요 하는 거지. 맞죠? 간단하지?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한번 해봤어. 잠시 뒤로 갔다 올게요. 67페이지. 자, 6번에 1번. 누가 봐도 V자 그림이지? 미분 불가야. 맞죠?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야. 밑에처럼 따질 필요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밑에처럼 따질 필요 없어.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105번에 1번.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야? 가능이야. 왜? 너 책이 없구나. 중근이잖아. 맞지? 중근이잖아. 확인되죠? 맞지? 그러면 2번은 105번에 2번은 미분 불가하겠지? 왜? 합차니까 단일근이잖아. 맞죠?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조건부 함수는 가령 이렇게 봐봐. 일단 연속성 먼저 따져줘야 돼. 1 대입해서 같은지 다르지? 그럼 미분 불가야.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내가 숫자를 조금 맞춰줄게. 같게 되게끔. 자, 1 대입하면 같지? 연속이야. 됐어요? 근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같네? 그러면 미분 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연속과 미분 가능을 둘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해서 67페이지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챕터 이제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앞으로 살짝 한 장 넘기면 6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겠네. 코시 함수 나와 있습니다. 코시 함수 4종 세트 기억나요? 코시 함수 4종 세트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 fxy는
fx 플러스 fy fxy는 fx 곱하기 fy 요렇게 4종 세트 됐습니까? 얘가 코시 함수고 코시가 너희들한테 이제 제시하는 함수의 근원 4종 세트입니다. 오케이. 자, 제일 위의 식을 보면 나는 1차, 2차, 3차 이런 함수야. 다한 함수야 라는 거야. 보통 여기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1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2차식 같은 게 들어있으면 2차 함수 그런 조건들이 붙어 뒤에 붙으면 차수가 달라지는 정도. 자, 두 번째 식은 뭡니까? 곱했는데 더해진다. 이거 많이 봤죠? 뭡니까? 지수함수지. 얘는 지수함수라는 거고. 세 번째는 더했는데 곱해진다. 뭡니까? 로그 함수지. 로그 함수 근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 더 붙으면 위에 건 지수, 숫자부터 봐야 지수고 여기도 숫자부터 봐야 로그인 거야. 됐어요. 맨 밑에 건 단항 함수 x의 n제곱꼴입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이 코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fx를 만드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f'x를 만들고 싶은 거지. 도함수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 단골 유형이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솔루션이 4종 세트가 다 달라. 다 다른데 다 하기는 힘들어 사실. 그래서 한 개씩만 가져가자. 요번에 한 개, 학기 중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밑에 거는 학교생이 잘 내진 않아. 잘 내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밑에 형태를 쉽게 편미분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마스터 되면 밑에 것도 일괄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베이스 폼 연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요거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결론은 사실 알고 있어.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라고 하면 fx는 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y는 ax라고. 답을 뻔히 안다고. y는 ax야. 그러면 답이 여기 a 이렇게 나올 거라고. 원하다고. 근데 우리는 증명을 할 거야. 증명을 하려면 얘들아 미리 얘기하는데 요거 이양하지 마. 혼난다. 요거 식 손대지 마. 여러분들이 스타트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아니고 밑에 겁니다. 뭐라고? 도함수 정의부터 적고 시작합니다. 뭐부터 적고 시작해라고? 도함수 정의부터 적고 가. 알겠지? 도함수 정의부터 적고 가. 선생님 뭐 외운대요? 라고 하면 외워야지. 공식 몇 개 있다고. 미적분 원처럼 공식 없는 과목이 없잖아. 미적분 원처럼 공식 없는 과목이 없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 안 되는 공식 외워주세요. 자, 해서 얘가 뭐다? 도함수 정의다. 문제랑 상관없이 적고 출발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뭐를 하냐? y, fx 플러스 h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야. 요거한테 요걸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을 때 y를 관역하면 안 돼. 알겠지? y를 h로 바꿔서 집어넣어 주세요. h로 바꿔서 이렇게 h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뿅뿅 됐니? 남은 거만 적을게. 오케이. 자, 이거 우리 몇 초 전에 했다. 우리 이거 안 살려줘도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 세워놔 볼까? f 프라임 뭐? h가 어디로 가요? 목적지 0으로 적어주셔야겠지. 되지? 원몰. 잘 봐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맞췄으면 좋겠네. 이거 틀려오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알겠지? 돌아올 생각하지 마. 이 서술형에 나오는데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요거 틀리겠다는 거는 맞지? 기말고사 때 회복이 안 됩니다. 요걸로 출발해 볼게요. 이번에
뭐를 줬고 있니? 도함수 정의를 쓰고 출발하는 거야. 쓰고 이렇게 쓰고 출발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선생님 얘는 y인데요? 그럼 y를 h로 바꿔서 넣는 거야. y를 h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집어넣으면 짠짠 없어지면서 fh 플러스 xh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요렇게 분리되지, 그지? 분리하면 x 요렇게 한 거 x 플러스 h분의 fh 또 물어봐야지. 세훈아 이거 뭐지? 그렇지. 끝. 1차 함수 맞죠? 1차 함수 맞잖아. 이렇게 하고. 자, 얘가 뭐냐? 함수 방정식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분 방정식.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돌이 또는 이과로 대학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와, 시간이 1시간이나 갔네. 자, 이 친구는 내신에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에든 나와. 왜냐면은 적분 첫 파트에도 있는 내용이고 미분 첫 파트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쌤이 안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원래 고2 애들한테 해주면 7번 정도 해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챕터거든. 이걸 잘 못해. 특히 이 유형을 잘 못하는데 7번 정도 해줬던 기억이 나. 지금 2번만 했는데도 잘 따라 할 수 있다면 본인이 그래도 예전과 달리 실력이 많이 올라갔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옛날 기준 이거 7번 설명 듣는 애들이 보통 3등급이거든. 결국은 끙끙대면서 맞추는 친구의 타입이라고 보면 돼. 지금 얘가 이해가 잘 된다면 그 윗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다 했다 얘들아. 잠시 끊었다가 할까? 자, 다 쉬웠지, 그지? 자, 블랙라벨 프린트물 보면서 미비된 내용 채워 나갈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저기 3번 수식 한번 봐주세요. 29페이지 3번 수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그리고 F 프라임 A. 자, 얘는 평균 변화율, 오른쪽 건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 이 친구가 이런 대소관계를 이룬다는 거는 기억하세요. 오목 볼록에 대한 언급입니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 볼록이면은 두 점 사이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를 따지면 접선 기울기가 평균 기울기보다 큰 게 확인되지? 맞아. 위볼 찾아라는 거야. 그려서. 되지? 그래서 요런 얘기구나. 이거 개념 원리에도 있습니다. 오케이? 개념 원리에는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은 문제는 안 풀었다. 너네 이해하고 가라고. 자, 65페이지 필수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간다, 그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n분의 1을 치환해 달라는 거지. n분의 1을 치환해 달라는 거지. n분의 1은 h로 치환하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h가 0으로 가겠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7번 문항입니다. 불량답은 7번. 자, 일단 외적인 얘기 한번 해봤고, 자,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음 내용 칠판에 판사하는 거 집중해서 봐. 자, 나머지 인원들은 29페이지 하단에 8번 보시면 돼요. 칠판에 적어볼게. 자, 얘가 별 3개야. 중요. 식이 똑같네 이유는 자, 시작해볼까? 자, 일단 기억의 의미. 얘가 0이지. 0인 게 중요한 거야? 아니다.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미분계수 정의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h가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좌미, 우미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지? 둘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이란 말이야. 미분 가능이면 연속 맞아요. 맞지? 미분 가능이면 당연히 연속이야.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랑 f1이 같다는 건 연속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됐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 정이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 미분 가능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됐니? 다음 이 친구면 이 친구가 되냐? 미분 가능이면은 얘는 미분 계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이면 얘가 미분 계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얘가 F'1이면 얘도 F'1이니까 당연히 니은도 동그라미 된다고. 알겠니? 근데 거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꾸로는 안 된다. 거꾸로는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 거꾸로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해. 거꾸로 안 된다는 거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다음 마지막 또 뾰족하네 그지? 뾰족하지? 미분 불가지? 미분 불가인데 얜 존재해 안 해? 해. 얜 존재해. 미분 불가면 얘는 존재 안 하는데 얘는 존재해. 이게 중요한 거다. 알겠니? 미분 불가야 청점이야. 뾰족해. 뾰족하면 얘는 존재 안 합니다. 하지만 밑에 건 존재해요. 이 절대값 표기에 대한 기울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해야 돼. 요거 옛날엔 수능 포인트였다. 옛날엔 수능 포인트. 지금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너네 학교 내신에선 자주 나온다. 친구들은 이 친구 그림에 뭐 요렇게 생겼다고 쳐. A 포인트 1포인트 지금은 1이니까 1포인트에서 요렇게 생겼다고 쳐. 절대값을 씌웠으면은 저거 올렸을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 친구를 겁나 가까이 펼쳐서 봐. 너네 스마트폰 이렇게 펼쳐보는 거 보잖아. 그지? 이렇게 겁나 펼쳐서 보면은 애들아 V자 그림이다 그냥. 곡선이 아니다. 곡선 아닙니다. 겁나 확대해서 보면 V자 직선입니다. 요거라고. 이거 이해돼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GX 들어있어도 얘는 0이라고. 왜? H만큼 똑같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똑같겠지. 똑같단 말이야. 높이가. 분자가 0이라고. 분자가 그냥 0이라고요. 오케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옛날 수능 포인트. 오케이.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게. 조건부함수 미분 가능성.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디귿. 한 번 더 할까? 소중히 다들 어두운데. 봐봐. GX라는 그림이 있어. 얘를 G라고 이름 바꿔줄게. GX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전체 절대값 씌웠으면 그림을 전부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이 친구를 100만 배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곡선이 아니라고. 직선이랑 똑같다고. 이게 직선이라고. V자 직선이라고.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면은 휘어져 있지 않다고. 직선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러면 1에서 H만큼 간 거랑 1에서 H만큼 돌아간 거는 V자 모양이고 좌우 대칭인 그림이라고. 그러면 함수값끼리 빼면 0이겠지. 그럼 분자가 0 돼버린다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리미트를 쏘기 전에 이미 0인 거야 얘는. 오케이? 하지만 미분 가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F'1은 없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값이 존재 안 합니다. 이해돼? 그래요. 다음 뭐 하나 하고 10번 한다고 했지? 자, 10번 문제 칠판에 좀 적어줄게. 선생님 이거 너무 수업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알겠지? 진고반은 레벨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방학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갈 거야. 어려우면은 어렵다 얘기하세요. 다른 반은 이까지 안 한다. 오케이? 다른 반은 이까지 안 하고 기본적인 걸 반복하고 있어요. 천천히 기본적인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음에 볼 때 한번 듣고 듣는 게 100배 낫다. 그거는 확실해. 어차피 지금 느끼는 감정은 또 느껴야 돼. 지금 느끼든 나중에 느끼든. 자, 봐봐요. 얘가 미분 가능이고 싶다. 미분 가능 겁나 쉬워요. 요건 물어보는 거는 사실 아주 단기적인 개념 미스일 뿐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연속성 먼저 따져줘야 돼. 연속성 1 대입해서 같다. 됐네. 이제 미분 가능성 따져줍니다. 미분 가능성. 미분해서 1 대입해서 같다. 미분해서 1 대입해서 같다. 열리. 끝. 됐지? 제일 베이스 타입이다. 알겠습니까? 다음 31페이지에 있는 1번 예쁜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다고 당구장 표시 찍었던 게 생각나야겠지. 당구장 표시 찍었던 게 생각나야겠지. 뭐 했니? 중점 얘기했지. 평균 기울기, 순간 기울기 갖게 되는 거 얘기했지. 그 얘기 할 거야.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 M이다. 근데 얘가 X좌표가 A고요. 얘가 X좌표가 B인데요. C가 중점이라니. 야, 그러면 하는 얘기 뻔하겠네. 여기서 접선 기울기랑 이 평균 기울기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맞아. 왜 중점이 됐습니까? 중점이니까. 중점이면 접선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랑 같게 된다는 이 얘기인 거야. 이해돼? 요 얘기 할 거야. 기울. 기울기가 0이면 C는 뭐냐? 물어보겠지.
근데 대칭축 뭡니까? 마이너스 1이지. C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네? 맞지? 동그라미. 이해돼?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샤. 밑에 3번도 같은 얘기니까 재밌게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줄까? 3번 해주고 갈까? 또 갈래? 할 게 별로 없네. 25분 정도 남았으니까 혼자 홈매쇼 열심히 하다가 맞춰줄게. 체력이 있을 때 열심히. 자, 2차가 있어요. 2차. x는 3에서 대칭이래. 좀 안 대칭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야. 기분 탓. 됐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7까지 평균 변화율이 0이다 라고 나와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7은 대칭이네. 맞지? 맞지? 대칭이니까 다음 니은 A 더하기 B가 6인 친구가 있대. A 더하기 B가 6이라면 대칭되는 상황이야.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하면 대칭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0 되겠지? 맞지? 보기에 대한 니은보기입니다. 알 거 없네? 그치? 쭉 넘길게요. 자, 32페이지 11, 13. 오늘 32페이지 11, 13 가져가면은 그래도 내신 문제 좀 따끈따끈하게 기다릴 수 있어. 마음이 좀 편해져. 한 꼬미 넘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길지 않습니다. 중간고사는 재수 종면 오늘 배운 데까지야. 재수 종면 오늘 배운 데까지. 미분 계수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조금 재수 없으면 도함수 활용 원 들어갑니다. 알겠죠? 학교생이 미쳐버리면 이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안 들어간다. 알겠지? 좀 미칠 것 같으면 학교 선생님 멱살 잡고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해. 알겠지? 좀 과하십니다 라고 하고 남들이랑 시험 범위 비슷하게 나가야지. 자, 12번 봅니다. 12번 그림이 열에 나와있다. 절대값 쉬운 그림입니다. gx 자, 기억부터 힘드니? 맞지? 힘들지? 힘들진 않겠지?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니 얘들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늙으면 안 아픈가? 맞지? 늙으면 더 아파 얘들아. 늙으면 더 아파. 겁나 아파. 뒤질 것 같아. 슬프다 그지? fx로 적을 수밖에 없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되면은 오늘 한 문제 건졌다고 보면 돼. 건졌다. 알겠지? 자, 존재하니? 당연히 안 하지, 그지? 기억은 사실 그냥 거저주기. 자, 그러면 OX 확률은 25%. 알겠지? 맞출 확률이 25%. 간단하지, 그지? 자, 이 친구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우리 이 친구 미분 계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지?
우미분계수라고 했습니다. 우미분계수.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이 하나뿐이야. 1 플러스밖에 없어. h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간에 얘는 1보다 크잖아. 그래서 1 플러스 방향의 미분계수인 g 프라임 1 플러스 우미분계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1 플러스 g 프라임이면은 요 비율기고 fx는 요거잖아. 같은 거 맞지? f 프라임 1이랑 맞죠? 그래서 f 프라임이 동그라미 됐습니까? 동그라미입니다. 되니? 자, 밑에 친구. 자, 밑에 친구는 얘를 겁나 확대해서 말하고 했어. 겁나 확대해서 보면 뭐로 보인다고 했니? V자로 보여야 돼. 곡선이 아니라 뭐다? 직선이란 얘기를 했어. G를 겁나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본다면 얘는 이런 상황이야. 얘가 G야. V자 대칭 그림이라고.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야? 높이가 당연히 어떻겠니? 같겠지?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0, 0.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그래프 겁먹지 마. 확대해서 보면 그냥 V자 대칭 그래프일 뿐이다. 되니? 자, 앞으로 딱 5마리만 하고 맞춰줄게. 알았어. 4마리. 자, 18번 봅니다. 오늘 쌤이 수업을 열심히 했건만 너네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니? 나의 인생을 갈아넣어 너네들한테 수업을 하는 건데 아니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을 갈아서 수업하고 있어. 잘 봐. 절대값이야. 아니 3차네. 미분 가능이래. 실수 전체에서. 너랑 나랑 했어 오늘. 했다고. 고민할 게 없어. 옆에 있는 절대값 밖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 의미 없어. 걔네들은 잘 살 거야. 왜? 미분 가능이니까. 누가 문제인데? 절대값 안이 문제야. 절대값 안에 3차가 들었어. 절대값 안에 3차가 들었어. 3차는 근을 한 개만 가지면 미분 불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3차의 절대값 안엔 어떤 구조물이 들어있어야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다? 완전 세제곱. 그러고 끝납니다. 18번 갑니다. 아니 수업하는데 갑상선이 아프더라고. 아, 저 수업 조금만 더 빡세게 하면 졸로 가겠다 싶은 거야. 선생님 혹시나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육개장 먹으러 오세요. 알겠지? 공짜로 먹으러 와도 돼. 자, 여튼간에 뭔 소리야? 뒤에 있는 친구는 필요 없다고. 뒤에 있는 친구 필요 없다고 얘들아. 뒤에 있는 친구 필요 없어. 어차피 뒤에 있는 친구는 뭔데? 미분 가능이잖아. 맞지? 미분 가능인 친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만 신경 쓰면 돼. 얘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얘 몇 차니? 3차야. 3차식이 절대값 하나에 들어가서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세제곱식 밖에는 없어. 왜? 3차식은 무조건 근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맞지? 3차식은 무조건 근이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 3차 함수는 왁 내려가고 왁 올라가는 그림이거든. 언젠간 x축과 만나야 돼. 근데 이렇게 지나버리면 미분 불가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부드럽게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이중근으로 뚫고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죽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미분 불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드럽게 뚫고 올라가야 돼.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 삼중근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얘가 완전 세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보이네.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보이네, 얘들아. 근이 보인다고. 근 누군데? 0이잖아. 0근 보이잖아. 0근. x는 제로 근이 보이잖아. 0. 그럼 얘가 삼중근이어야 된다고. a는 4. 이렇게 하고 끝내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 그래, 선생님 정말 어려워라고 하면 하나만 명시하자. 절대값 안은 중근 이상을 가져야지만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다. 단일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니? 페이지 37페이지. 한번 내일은 간단하게 미분법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모두 다 그래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남은 시간 모두 다 그래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갔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고 제발 지각 덮도록 합니다. 이제부터는 급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방학이라고 기본 내라고 선생님이 천천히 나갔고, 미적원 처음 도입부가 사실 지치거든. 새로운 거 배울 때. 그래서 많이 기다려줬어. 이제부터는 쭉 달릴 거야. 어려운 내용들 많이 볼 거니까 조금 긴장해서 보십시오. 졸지 말고. 알겠지? 졸면 달 날아간다. 자, 3번 내용인데 별 치세요. 수능은 수능인데 대수능은 뭐냐? 이 촌스럽게. 뭐 소수능도 있고 대수능도 있어? 자, 이 친구는 시리즈물이 있어. 시리즈물. 상당히 중요한 시리즈물인데 너무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집중하세요. 세훈이 괴롭혀야지. 요거 뭐예요? F 프라임 2 프라임이죠. 맞지?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2지. 맞지? 분모도 F 프라임 2의 제곱이 있다, 그지? 맞죠? 그러면 약분해서 F 프라임 2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지? 맞지? 잘 봐. 별 쳐라. 자, 1이 아닌 식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뭐 가령 K다 해놓고, 자, 잠시만, 이거 프라임이에요. 잘 봐라잉.
요게 뭡니까? 태우야, 요거 뭐지? 요건 뭔데? 그럼 K가 1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안 되지. 맞지? 안 되잖아. 그죠? 내 말이 돼.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야. 언제?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은 결론은 이렇다. F'E가 0이면 F'E가 0이라는 거야. 이게 한때 수능에 유행했던 문제고, 맞아, 18년도 수능 문제 맞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 시리즈물. 그러니까 원래라면 누가 봐도 K는 1이어야 되는데 K가 1이 아니래. 뭐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 그것만 알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것만 알면 돼. 자,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즈물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면 그게요. 이거 꼭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봐라. 왜 이니? A. 자, A 대입하면 이거 0되지. A 대입하면 이거 0되지. 그러면 FA분의 FA네. 맞지? FA분의 FA잖아. 그럼 뭐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맞지? 1이 아니래. 결론이 뭔데? FA는 0이다. 다시 봐봐. A 보내면 요거 0이지. 얘도 0이지. 그러면 fx분의 fx면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1이 아니라고 표기했지. 그러면 결론이 뭔데? fa가 같이 0이었기 때문이야. 같이 0이었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fa가 0이라는 게 단편적인 스타트 분기점이야. 이게 기억나야 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 행위 보여줄게. 잘 봐봐. 일단 여러분들은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놓습니다. 요것만이라도 기억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fx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다음 대입해. 약분되겠지 이렇게. 맞지? 약분된 것만 이렇게. 잘 봐라. 0 됐네. 0 됐네. 1이어야 되는데 또 1이 아니래. 결론이 뭔데? QA가 뭐다? 0이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뭔가를 하고 하는 거야. 물론 실전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또 따로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스타트만 기억하자고 다 못 쳐먹잖아. 맞지? 다 못 기억하잖아.
하나만 기억해라. 오 이상하네 라는 거야. 이상하네를 알아야지. 맞잖아. 이상한 줄도 모르고 가면은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쌤이 예전에 이마트 갔다가 차 내는데 차에서 연기가 나더라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야 얘들아. 거기서 더 달리면 차가 터져버린다고. 냉각수가 새고 있던 거라고. 그럼 모르면은 냅두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잘못된 걸 잘못된 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1 아닙니까? 1이 아니래. 뭐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1이 아니면 뭔데? 라는 거야. 알겠지?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자, 내일은 그래프 얘기할 거니까 일단 개념 원리 배운 데까지는 풀어오세요. 오케이? RPM도 알아서 착착 풀어옵니다. 당분간은 진도에 매진할 거니까 열심히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관리반 시간대 질문을 하는 게 맞겠지, 그지? 고생했습니다. 재현이도 고생했어.